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2부 얘기 나눕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아파트 매매 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세 가격도 정말 이제 패닉 바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크게 이제 상승이 됐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 그다음에 매매 가격 동시에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가격 자체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어려운 시점, 이렇게 가격 자체, 그다음에 매매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현 시점에서 정말 똑똑한 지역, 똑똑한 투자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정말 역대급으로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투자자분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또 매매가 상승에 대해서 이런 이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투자자분들의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이제 지역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택 가격, 그다음에 전세 가격 정말 이제 역대급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더 오른 이제 수도권 매매, 그다음에 전세 가격 2주째 집값 역대 최고층 상승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매매 가격도 그다음에 전세 가격 둘 다 동시에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2주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편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반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잃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반대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집값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가격 자체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집값은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로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자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 자체도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만큼 이제 공급 자체를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규제도 이제 한몫하고 있죠.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바로 그 중에서도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세 중과 정말 이제 뭐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팔았을 때는 정말 최고 세율 82%가 나옵니다. 정말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어도 지금 80% 넘게 이런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본인의 시중에는 2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 자체가 잠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단기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죠. 왜? 바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양도세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풀어준다고 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매물 자체가 이제 다주택자분들이죠. 다주택자분들 매물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 나올 텐데 이런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시장에 나오기가 현재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장기적인 측면으로 해서 공급이 될 확률이 있죠. 하지만 이런 그 물량 자체는 최소 5년 후에 공급이 되겠죠.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이제 뭐 3080 플러스 이런 이제 그 개발 사업들 자체가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최소 5년은 걸리고 3기 신도시도 이제 토지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최소 이제 물량 자체가 풀릴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앞으로 5년 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물량 자체가 풀리기 전까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자체가 규제를 조금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물량 자체는 시장에 풀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는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가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도 이렇게 매가 자체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된다. 그리고 전세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값도 꾸준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이제 발의가 됐죠. 그 중에서도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만큼 세입자가 이제 본인이 2년을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하죠. 그만큼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그만큼 이제 물량 자체, 전세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물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 2년 실거주 요건입니다. 집주인분들 실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규제로 인해서 많이 강화가 됐죠. 이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 자체도 그 전까지는 10년 보유만 하고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또 거주를 해야죠. 10년 거주, 10년 보유, 양쪽 40%씩 이제 그 플러스해서 총 80%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장특공 이제 집주인 실거주 요건이죠. 그만큼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또 실거주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재건축 2년 실거주 해야지 입주권 받을 수가 있죠. 2년 실거주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하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집주인분들 이제 실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시장 자체에 이제 전세 물건을 내놔야 되는데 집주인분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전세 매물 자체가 정말 이제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제 공급 자체가 없으면은 이제 가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세값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매 가격도 상승이 되고 전세 가격도 상승이 되는데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투자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정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재건축은 조금 이제 상당히 힘들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안에서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집값, 그다음에 전세값 안정화가 되려면은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필요합니다. 신규 공급 물량 자체는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자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정말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한두 달 전까지는 한 10억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또 올랐죠. 바로 11억 9천, 12억 조금 안 됩니다. 1,000만 원 모자른 이제 11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이런 평균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파트는 조금 투자하기 조금 어렵죠. 왜? 이 자금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가 한몫을 하고 있죠. 요번에 이제 대출 규제도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 한해서 뭐 LTV라든가 이런 걸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SRT죠. 이런 이제 그 규제는 아직까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 자금적 이렇게 조금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아파트 접근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왜? 매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현재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바로 재개발입니다. 투자의 흐름이 왜 재개발인가요? 바로 이제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지금 아파트 투자하기는 이제 어렵죠. 접근하기 힘드니까 앞으로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지역의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파트 가격 상당히 높죠. 아파트 가격 상당히 높고 개발 예정지 이런 현재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데 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셨다. 개발 예정지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 예정지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은 이런 갭 메우기가 되겠죠. 신규 아파트 자체가 주변 아파트와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 자체가 형성이 되겠죠. 바로 갭 메우기가 되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 수익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아파트 가격이 높아. 이제 뭐 15억 정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재개발 바로 옆에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돼서 이제 신규 아파트로 변했을 때 이 신규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와 갭 메우기가 되면서 15억 신축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투자 수익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을 봤을 때요. 그 다음에 현재 전세 가격이 높죠. 현재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한 점이 뭐가 있나요? 바로 갭 투자하기가 현재 좋은 시점이죠. 그만큼 이제 전세를 주고서 투자를 하면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만큼 갭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아파트 가격 현재가 높다, 전세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 얼마든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은 없고 공급은 해야 되고 어떻게? 바로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지만 재건축은 어떤가요? 집값 상승폭이 너무 크죠. 정말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 오른다고 하면은 뭐 200만 원, 뭐 몇천만 원씩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억 단위로 오르죠.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뭐 정말 이제 가격 자체가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어떤가요? 재개발은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공급 물량도 확실하게 크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아파트만큼 가격 자체가 상승폭이 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이게 개발이 된다.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된다. 그럼 공급량도 확실히 늘릴 수가 있고 상승폭도 이제 적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라. 현재 아파트 상승폭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이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21년도 정말 이곳에 승부를 걸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제 두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을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GTX A 노선이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착공이 완공이 돼서 정말 이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지가 정말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제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이 당연히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죠.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변.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가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 대한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갭 투자를 못 합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갭 투자는 못 합니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초근접 거리에 있는 바로 자양동으로 그 투자의 수요가 밀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지가도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번에 이제 1구역이죠. 이제 롯데캐슬 22억 가고 있습니다. 30평 기준 하에. 정말 이제 매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 옆에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2억 더 높게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연신내 역세권이라든가 광진구 자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이 시기 놓치시면 벼락거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신조어 생겼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벼락까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투자 지역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투기 방지 대책 같이 나옵니다.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재개발이 앞으로 정말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 플러스 바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든가 아니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자체를 지금은 관리 처분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구역 지정까지 이제 땡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는 방법은 선점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할 수 있는 전략은 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21년도 유망 지역, 투자 지역 자체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가성비 정말 좋은 지역은 바로 연신내 역세권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입지 조건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 그 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고 정말 가성비 있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은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이 두 지역 이제 눈여겨보시고 임장 활동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